안녕하세요. 저는 박하나라고 합니다. 힘들었던 제 사연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 김태원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남해군 작은 섬마을 공증사무소에 모인 가족들 사이에서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외숙모 윤말숙과 윤희숙이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저는 17살 딸 다온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죠. 외할아버지가 평생 일구신 종가 땅과 상가 건물, 예금 모두가 외숙모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저에게 남긴 건 단 하나, 낡은 등대 벽걸이 시계뿐이었죠. 윤말숙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나야, 내가 뭔데 재산을 바라니. 여자가 종손 재산에 욕심내면 쓰나. 그 말에 온몸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다온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억울했죠. 외할아버지는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공증사무소를 나서는데 이장 정혜봉이 다가왔습니다. 하나야, 태원이는 말없이 준비하는 양반이었지. 시계 소리를 잘 들어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죠. 집으로 돌아와 시계를 벽에 걸었습니다. 낡은 황동 테두리에 바다 냄새가 배어 있었죠. 등대지기로 평생을 보내신 외할아버지의 흔적이었습니다. 시계는 멈춰 있었고 태엽을 감자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밤 9시가 되자 시계가 12번 종을 쳤습니다. 9시인데 왜 12번이죠? 다온도 이상하다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다음 날 도서관에서 일하며 계속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치밀한 분이셨죠. 등대 일지를 매일같이 쓰셨고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런 분이 의미 없이 고장난 시계를 주셨을 리 없었죠. 퇴근 후 다시 시계 앞에 섰습니다. 뒷면을 살펴보니 작은 칸막이가 있었죠. 조심스럽게 열자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바다 냄새가 진하게 배내도 조각이었죠. 그리고 메모가 있었습니다. 북위 34도 9분 12초 9와 11을 기억하라.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죠. 외할아버지가 남기신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죠. 도서관 자료실에서 등대 관련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부터 2010년까지의 재산 변동 기록을 찾았죠. 외할아버지가 등대 근무하시며 조금씩 사유지를 매입하셨더군요. 그런데 2010년 9월 이후로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뭔가 그때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혜봉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2010년 9월에 외할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혜봉이 먼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죠. 그때 태원이가 육지은행에 다녀왔지. 뭔가 중요한 일을 했다더군. 등대는 길 잃은 배만 살리는 게 아니지. 그렇게 말했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등대는 길 잃은 배만 살리는 게 아니라니. 그럼 무엇을 더 살린다는 걸까요? 시계가 9시에 12번 울리는 이유와 연결된 걸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의문은 커져갔습니다. 외숙모들이 그렇게 자신있게 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도 분명 준비하신 게 있었죠. 저는 그걸 찾아야 했습니다. 매일 밤 9시가 되면 시계는 어김없이 12번 종을 쳤습니다. 처음엔 고장인 줄 알았지만 너무나 정확했죠. 다온이 스마트폰으로 녹음까지 해뒀습니다. 엄마, 이거 분명 암호 같아. 할아버지가 뭔가 숨겨놓으신 거 아닐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도 조각에 적힌 북위 34도 9분 12초, 그리고 9와 11을 기억하라는 메모.
시계가 9시에 12번 울리는 것과 연결되는 게 분명했죠. 도서관에서 옛 등대 일지를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깔끔한 필체로 매일의 날씨와 선박 입출항 기록이 빼곡했죠. 그러다 2010년 9월 12일자 일지를 발견했습니다. 특별한 날, 미래를 위한 준비 완료. 단 한 줄이었지만 심상치 않았죠. 9월 12일, 9와 12. 이건 날짜였습니다. 그날 외할아버지가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육지은행에 다녀오셨다는 정혜봉 이장의 말이 떠올랐죠.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퇴근 후 집에 와서 해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자세히 보니 특정 지점에 빨간 X 표시가 있었죠. 등대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무인 창고가 있는 위치더군요. 외할아버지가 가끔 낚시 도구를 보관하셨던 곳이었죠. 다음 날 새벽 다온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바닷길을 걸으며 긴장이 되었죠. 무인 창고는 오래되어 삐걱거렸지만 자물쇠는 새 것이었습니다. 열쇠가 필요했죠. 다온이 주변을 드론으로 촬영하며 살펴보더니 외쳤습니다. 엄마, 여기 바닥에 뭔가 이상해. 돌 색깔이 달라. 맞았습니다. 한 곳만 시멘트로 새로 발라놓은 흔적이 있었죠. 주변에서 찾은 쇠막대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 작은 철제 상자가 있었죠. 녹슬지 않게 비닐로 꼼꼼히 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더니 서류 뭉치와 작은 열쇠,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편지가 들어 있었죠. 편지를 펼쳤습니다. 하나야, 이걸 찾았다면 시계의 의미를 알아챘겠구나. 등대는 길 잃은 배를, 시계는 길 잃은 사람을 돌려보낸다. 너를 위해 준비한 것들이 여기 있다. 외숙모들이 욕심부려도 걱정 마라. 법이 너를 지켜줄 거다. 서류를 확인하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언대용 신탁 설정 통지서였죠. 2010년 9월 12일자로 외할아버지가 주요 재산을 신탁으로 넘기셨더군요. 수익자는 박하나 단독. 가족통지 배제 조항과 양도금지 특약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외할아버지가 저를 위해 준비하신 게 분명했죠. 서류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들도 있었습니다. 상가 임대료가 꽤 많이 쌓여 있을 것 같았죠. 다온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이거 대박이야. 할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으셨네. 저도 믿기지 않았지만 서류는 진짜였습니다. 공증 도장까지 선명했죠. 하지만 이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외숙모들이 순순히 인정할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유언장을 근거로 모든 걸 차지했다고 믿고 있었죠. 법적으로 맞서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탁이 뭔지,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는지 알아봐야 했죠. 그리고 신탁센터라는 곳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서류에 적힌 담당자 이름이 있었죠. 오진서 팀장. 밤이 되자 시계가 또 12번 울렸습니다. 이제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죠. 외할아버지가 제게 보내는 응원의 신호 같았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처럼 느껴졌죠. 신탁 서류를 들고 지방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신탁센터 오진서 팀장을 만나자고 했죠. 말수적은 중년 남성이 나와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확인해 보니 맞습니다. 2010년 9월 12일 설정된 유언대용 신탁이네요. 김태원 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말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죠. 오진서 팀장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유언과 신탁은 별개입니다. 유언으로 처분한 재산과 신탁 재산은 다른 거죠. 신탁 재산은 오로지 수익자인 박하나 님께만 귀속됩니다.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외숙모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뻔했죠. 오진서 팀장이 조언했습니다. 원본 서류 외에 설정 당시 발송 기록이 있으면 좋겠네요. 우체국 등기 기록 같은 거요. 우체국으로 달려갔습니다. 2010년 9월 12일 발송 기록을 찾아달라고 했죠. 직원이 한참을 뒤적이더니 찾았다고 했습니다. 김태원 명의로 은행 신탁센터로 등기 발송한 기록이 있었죠. 수령 확인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그날 신탁을 설정하고 관련 서류를 등기로 발송하셨죠. 그리고 원본은 무인 창고에 숨기셨습니다. 완벽한 이중 장치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온이 말했습니다. 엄마, 외숙모들이 뭔가 수상해. 어젯밤에 할아버지 집에 갔다 왔어. 드론으로 찍었는데 서류 상자 같은 걸 들고 나왔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져갔을까요? 다온이 보여준 영상은 선명했습니다. 윤말숙과 윤희숙이 밤중에 외할아버지 집 서재에서 서류함을 반출하는 장면이었죠. 뭔가를 숨기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혹시 외할아버지의 다른 서류들을 없애려는 걸까요? 정혜봉 이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외할아버지가 생전에 서류를 어디에 보관하셨나요? 정혜봉이 한숨을 쉬었죠. 서재 금고에 중요한 건 다 넣어뒀지. 근데 말숙이가 금고 비밀번호를 안다고 하더군. 태원이가 알려줬다나? 그럼 외숙모들이 금고를 열어봤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거기에 신탁 관련 서류가 있었다면 이미 없앴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더 치밀하셨습니다. 원본을 무인 창고에 숨기셨으니까요. 변호사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다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죠. 젊고 똑똑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를 보여줬더니 눈이 반짝였죠. 이거 완벽한 케이스네요. 신탁은 유언보다 강력합니다. 하지만 외숙모들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종중 논리를 들고 나올 거예요. 시골에선 그게 먹히거든요. 대비해야 합니다. 드론 영상도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문서 은닉 혐의로 압박할 수 있죠. 신탁센터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오진서 팀장이 확인해줬죠. 신탁 재산 목록에 상가 세채와 임야, 그리고 예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임대료도 상당액이 쌓여 있었죠. 외할아버지가 15년간 차곡차곡 모아두신 겁니다. 이제 외숙모들과 맞설 준비가 됐습니다. 증거도 충분했고 법적 근거도 확실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싸워야 하나 싶었죠. 그래도 외할아버지의 뜻을 지켜야 했습니다. 다온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 것 같아. 엄마를 지켜주고 싶으셨던 거야.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맞았죠. 외할아버지는 저를 지켜주려 하셨습니다. 내일 종중회의가 열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외숙모들이 소집했다더군요. 재산 분할을 확정 짓겠다는 거였죠. 저도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으니까요. 종중회관에 들어서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외숙모들이 종중 어른 5명을 대동하고 앉아 있었죠. 윤말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모든 걸 확정짓자. 여자가 종가 재산에 손 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종중 어른 한 분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종법이 그렇지. 딸은 시집 가면 남이야. 재산은 종손이 지켜야지.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준비한 서류를 꺼내놓을 때가 아니었죠. 윤희숙이 득에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유언장대로 하면 되는 거야.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하나 너는 시계 하나 받았으니 됐잖아. 더 바라지 마. 그때
최다나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뒀죠. 잠깐만요. 최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유언과 별개로 확인할 게 있습니다. 혹시 김태원 어르신이 신탁을 설정하신 사실 아십니까? 순간 외숙모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 소리야? 신탁이 뭔데? 오진서 팀장도 도착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죠. 2010년 9월 12일 김태원님께서 유언 대용 신탁을 설정하셨습니다. 수익자는 박하나 님 단독입니다. 서류를 보여드리며 설명을 이어갔죠. 말도 안 돼. 윤말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위조야. 우리가 금고 확인했는데 그런 서류 없었어. 그 말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금고를 뒤졌구나. 최 변호사가 드론 영상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뭔가요? 두 분이 밤중에 서류를 반출하시는 장면인데요. 문서 은닉이나 인멸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외숙모들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죠. 오진서 팀장이 신탁 원본을 펼쳤습니다. 은행 직인과 공증이 모두 확인됩니다. 우체국 등기 발송 기록도 있고요. 이건 완벽한 법적 문서입니다. 종중이나 유언으로 침해할 수 없습니다. 종중 어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분이 물었죠. 그래서 신탁 재산이 뭔데? 오진서 팀장이 목록을 읽었습니다. 상가 건물 3채, 임야 3,000평, 예금 5억, 임대료 15년치 약 3억. 모두 박하나 님께 귀속됩니다. 장래가 술렁였습니다. 그게 거의 전 재산이었으니까요. 윤말숙이 소리쳤죠. 이건 사기야. 하나가 아버지를 속인 거야. 틀림없어. 그때 정혜봉 이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야, 말수가. 태원이가 얼마나 하나를 아꼈는지 몰라서 그래. 평생 등대 지키며 번 돈 아껴가며 하나 미래를 준비했어. 너희가 욕심부려서 미리 대비한 거야. 그 말에 외숙모들이 입을 다물었죠. 최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유언 재산은 유지하되 신탁 재산은 모두 박하나 님께 돌아갑니다. 이에 있으면 법정에서 다투시죠. 단 문서 반출권은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윤희숙이 울먹였습니다. 언니, 이제 어떡해.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봐. 외할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준비하셨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도 마음이 복잡했죠. 종중 어른 한 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원이가 손녀 생각해서 한 일이구만.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종법도 중요하지만 고인의 뜻도 존중해야 한다고. 드디어 외숙모들이 물러섰습니다. 형사고소는 하지 마. 우리가 잘못했어. 서류 반출한 건 사과할게. 그들의 기세가 완전히 꺾였죠. 욕심이 앞서 외할아버지의 진심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신탁 재산은 모두 제게, 유언으로 남긴 일부는 외숙모들이 갖기로 했죠. 문서 반출권은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현실적인 타협이었죠. 밖으로 나오니 바닷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다온이 제 팔짱을 꼈죠. 엄마,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야. 저도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사랑이 저를 지켜준 거였죠. 집으로 돌아와 해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 여유를 갖고 자세히 볼 수 있었죠. 뒷면을 손으로 쓸어보니 미세한 피랍이 느껴졌습니다. 연필로 살짝 문지르자 글자가 드러났죠. 등대 912에서 해도함으로 그리고 신탁센터 송달. 912는 9월 12일이었습니다. 그날 외할아버지는 등대에서 근무를 마치고 해도함에 서류를 보관했다가 신탁센터로 보내신 거였죠. 완벽한 동선이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겁니다. 도서관 아카이브에서
2010년 9월 신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때 상속세법 개정 관련 기사가 있었죠. 유언대용 신탁이 주목받던 시기였습니다. 외할아버지도 그걸 보고 준비하신 것 같았죠. 오진서 팀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임대료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쌓여 있네요. 바로 이체해 드릴게요. 15년간 외할아버지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두신 돈이었죠. 저를 위해서요. 정혜봉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하나야, 이거 태원이가 내 엄마 기일에 쓰던 거야. 낡은 노트를 건네줬죠. 펼쳐보니 외할아버지가 엄마를 그리워하며 쓴 일기였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걱정도 가득했죠. 하나가 혼자 아이 키우느라 고생이 많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구나. 말로는 표현 못했지만 늘 미안하고 고맙다. 꼭 지켜주고 싶다. 그 구절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무뚝뚝함 뒤에 숨은 사랑이었죠. 다온이 학교에서 상까지 받아왔습니다. 드론 영상 공모전에서 수상했다더군요. 등대를 배경으로 찍은 영상이었죠. 할아버지 등대를 소개하고 싶었어요.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외숙모들이 찾아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윤말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하나야, 우리가 잘못했다. 욕심이 눈을 멀게 했어. 아버지가 널 얼마나 아꼈는지 알면서도 그랬네. 윤희숙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자. 우리도 반성 많이 했어. 종가 타령하며 살 나이도 아닌데. 그들의 사과가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해도를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시계 옆에 나란히 걸으니 멋졌죠. 외할아버지가 남기신 두 가지 보물이었습니다. 하나는 시간을, 하나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었죠. 밤 9시가 되자 시계가 12번 울렸습니다. 이제 그 소리가 정겹게 들렸죠. 외할아버지가 안부를 묻는 것 같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냐고, 이제 길을 잃지 않겠냐고. 신탁 재산을 확인하러 현장에 갔습니다. 상가 건물들이 잘 관리되고 있었죠. 임차인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김태원 어르신 따님이시군요. 좋은 분이셨어요. 항상 우리 입장 생각해 주셨죠. 임야도 둘러봤습니다. 등대가 보이는 언덕이었죠. 외할아버지가 은퇴 후 집을 지으려고 준비하신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 꿈은 제가 이어받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최다나 변호사가 연락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어요. 명의 이전도 완료됐고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진짜 끝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유산이 온전히 제게 온 거였죠. 변호사 사무실 큰 테이블 위에 모든 증거를 펼쳐놓았습니다. 신탁 원본, 등기 기록, 등대 일지, 드론 영상까지. 최다나 변호사가 하나씩 정리하며 설명했죠.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어요. 신탁 재산과 유언 재산이 어떻게 다른지 차근차근 들었습니다. 신탁은 소유권 자체를 이전하는 거라 유언보다 강력하다고 했죠. 특히 가족통지 배제 조항과 양도금지 특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외숙모 측 변호사도 왔습니다. 그들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유언장은 형식적 효력은 있지만 신탁 재산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드론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외숙모들이 서류함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선명했죠.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문서 은닉입니다. 형사 고소하면 처벌 가능해요. 하지만 합의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오진서 팀장이 신탁 재산 상세 내역을 가져왔습니다. 상가 임대 수익률이 꽤 좋았고 임야 시세도 많이 올랐다고 했죠. 외할아버지가 정말 현명하게 투자하신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신 거였죠. 정혜봉 이장도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태원이는 항상 하나 걱정을 했어요.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거든. 신탁 얘기도 했었죠. 꼭 지켜주고 싶다고. 그 증언이 큰 힘이 됐습니다. 외숙모들이 결국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신탁 재산은 건드리지 않고 문서 반출은 사과하기로 했죠. 형사 고소는 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서로 한 발씩 물러선 현실적 타협이었죠. 합의서를 작성하며 윤말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준비하셨을 줄이야.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늦었지만 깨달은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모든 게 확정됐습니다. 신탁 재산은 박하나 님 소유고 누구도 이에 제기할 수 없어요. 마음이 놓였습니다. 드디어 끝난 거였죠. 다온이 옆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수고했어요.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 따뜻한 손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 느꼈죠.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각각이 외할아버지의 사랑과 지혜를 담고 있었죠. 특히 등대일지의 그 한 줄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특별한 날, 미래를 위한 준비 완료. 은행에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5년간 쌓인 임대료가 들어왔죠. 한 번도 손대지 않고 모아두신 돈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절약과 인내가 느껴졌죠.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상가는 계속 임대하고 이면은 의미 있게 활용하고 싶었죠. 도서관 일도 계속하면서 외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외숙모들과도 관계를 회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가족이니까요. 상처는 있었지만 시간이 치유해 주리라 믿었죠. 외할아버지도 그걸 바라셨을 겁니다. 종중회관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화해의 자리였죠. 외숙모들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종중 어른들도 다 모였습니다. 윤말숙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야, 그동안 미안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아버지 뜻을 거스렸네. 종손 타령하며 너를 무시했던 것도 잘못이야. 진심이 느껴지는 사과였습니다. 그때 정혜봉 이장이 중요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태원이가 마지막 근무날 특별한 일을 했어. 등대 시계를 정확히 9시 12분에 맞춰놓고 내려왔지. 그리고 그날 신탁 등기를 보냈다더군.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시계가 9시에 12번 울렸던 거였죠. 외할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정혜봉이 이어 말했죠. 태원이가 그랬어. 이제 애는 길 잃지 않겠다고. 오진서 팀장이 신탁 원계약을 공식 낭독했습니다. 법적 효력과 세부 조항들을 명확히 했죠. 외숙모들도 이제 완전히 수긍했습니다. 더 이상 이의는 없었죠. 합의서가 작성됐습니다. 유언 재산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신탁 재산 전부는 제게 귀속. 외숙모들의 문서 반출권은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으로 마무리. 모두가 서명했습니다. 종중 어른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태원이가 참 현명했구만. 법으로 가족을 지킨 거야. 시대가 변했으니 우리도 변해야지. 여자라고 차별하는 시대는 지났어. 다른 분들도 동의했죠. 윤희숙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나야, 앞으로 잘 지내자. 우리가 눈이 멀었었어. 아버지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봤어야 했는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죠. 회의가 끝나고 등대로 향했습니다. 다온과 함께 외할아버지가 일하셨던 곳을 둘러봤죠. 등대 꼭대기에서 바다를 보니 가슴이 탁 트였습니다. 외할아버지도 이 풍경을 보며 저를 생각하셨겠죠. 다온이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할아버지 기념 전시회 하면 어때요?
등대 일지랑 사진들 전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를 기억하는 의미 있는 일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니 시계가 또 9시를 알렸습니다. 12번의 종소리가 울렸죠. 이제 그 소리가 축복처럼 들렸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보내는 사랑의 신호였으니까요. 신탁 재산으로 할 일들을 계획했습니다. 상가 수익 일부는 지역 도서관 발전 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했죠. 외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임야에는 작은 추모공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등대가 보이는 곳에 외할아버지를 기리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죠. 가족들이 모여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곳으로요. 외숙모들과도 가끔 연락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명절엔 함께 모여 외할아버지를 추모하기로 했죠. 상처는 있었지만 가족의 정은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다온이 드론으로 찍은 등대 영상이 지역 방송에 소개됐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졌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서관 옆에 등대 작업실을 열었습니다. 노인들의 항해 일기와 지도 복원 봉사를 시작했죠. 외할아버지처럼 바다에서 일하신 분들의 기록을 보존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자는 정혜봉 이장이었습니다. 낡은 항해 일지를 가져왔죠. 태원이랑 같이 쓰던 거야. 젊은 시절 이야기가 다 담겨 있지. 소중히 디지털로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다온이 등대 홍보 영상으로 전국 공모전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금도 꽤 컸지만 더 기쁜 건 외할아버지의 등대가 유명해졌다는 거였죠. 관광객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외숙모들이 가끔 작업실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자료 정리하는 걸 도와주겠다며 함께 외할아버지의 사진과 일지를 정리하며 옛 이야기를 나눴죠. 조금씩 가족의 정이 회복됐습니다. 상가 임대 수익으로 지역 청소년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김태원 장학금이라 이름 붙였죠.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계속 기억되길 바랐습니다. 첫 장학생이 감사 편지를 보내왔을 때 울컥했죠. 임야에 만든 추모공원이 완성됐습니다. 등대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작은 정자를 지었죠. 외할아버지가 좋아하셨을 만한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첫 제사를 지냈죠. 등대 작업실은 점점 활성화됐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찾아와 옛 이야기를 들려줬죠. 그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보람이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도 그런 일을 하셨으니까요. 벽에 걸린 시계는 여전히 밤 9시에 12번 울렸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도 그 소리에 익숙해졌죠. 등대 시계 소리네. 태원 어르신이 남기신 거지. 다들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신탁 재산 관리도 안정됐습니다. 오진서 팀장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보내줬죠. 수익률도 좋았고 자산 가치도 계속 올랐습니다. 외할아버지의 해안이 놀라웠죠. 다온이 대학 진학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할아버지처럼 기록을 남기는 일을 하고 싶어요. 역사학과에 가려고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정신이 이어지는 것 같았죠. 도서관 일도 계속했습니다. 이제 경제적 부담이 없어져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죠. 지역 향토 자료실을 만들어 외할아버지 같은 분들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했습니다. 정혜봉 이장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태원이가 살아계셨으면 참 기뻐했을 거야. 내가 이렇게 잘 해내는 걸 보면서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외숙모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끔 같이 식사하며 외할아버지 추억을 나눴죠.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 윤말숙이 그렇게 말했을 때 모든 앙금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등대는 이제 지역 명소가 됐습니다. 김태원 등대지기의 시계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구시의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사랑이 모두에게 전해지는 것 같았죠.
저는 이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등대와 시계가 제 길을 비춰주니까요. 등대는 길 잃은 배를, 우리는 서로의 길을 비춥니다. 그게 외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